안녕하세요, 여비입니다. 3년 만에 다시 동영상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자, 하던 거 계속해서 오늘은 경제 6장, 일본은행이 대체 뭔가, 그리고 금융정책이 뭔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우선 일본은행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고, 그 다음에 금융정책에 대해서 한번 보고, 다음으로 공개시장 조작, 그리고 예금준비율 조작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일본은행이 뭐냐? 일본은행은 그 한국의 이제 중앙은행, 한국은행이 있듯이 일본에도 중앙은행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일본은행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행이 아니라 연방준비제도의사회라고 해서 좀 이름이 긴 게 있는데 FRB라고 이걸 부르는데, 이것도 알아두시면은 시험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또 우리 평소 뉴스 보면은 뭐 일반 그 일본이 아니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사에서 FRB에서 뭐 금리를 어쩌고 저쩌고 이런 내용도 많이 나오니까 상식으로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다시 얘기를 돌아와서 일본은행이 뭐냐? 뭐 아까 설명했고요. 일본은행의 역할 첫 번째, 발권의 은행입니다. 일본은행은 일본은행권, 이 니찌긴겐이라고 불리는 지폐를 발행합니다. 일본은행은 그 지폐만 발행해요. 그래서 이제 1000엔부터 1000엔짜리, 5000엔짜리, 10,000엔짜리 이렇게 발행을 하고요. 그 동전 있죠. 500엔짜리, 뭐 100엔짜리, 50엔, 10엔 이런 거는 정부가 발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행권은 얘네만 발급을 해요. 지폐는 얘네가 발급을 해요. 일본은행이. 이게 발권의 은행이라는 역할이고, 두 번째로 은행의 은행이라는 역할이 있습니다. 얘가 뭐냐? 이제 민간의 은행들이 이제 일본은행에 이제 예금을 넣게 해줘요. 이게 바로 은행의 은행이다. 말 그대로죠. 이 시중은행의 은행으로서 쓸 수 있다. 일본은행은. 세 번째, 정부의 은행. 이제 정부가 쓰는 은행이죠. 얘도 그냥 정부가 일본은행에다가 계좌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세금 등 얘네들도 뭐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고 그럴 거 아닐 겁니까? 그런 거를 이제 예금할 수 있게 해주고요. 또 이제 정부가 국채를 발행할 때도 뭐 정부가 빚을 내서 국채를 발행한다. 이럴 때도 일본은행이 그 역할을 대신해서 합니다. 자, 일본은행의 금융정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경기를 조정하거나 뭐 물가 안정을 위한 통화 공급량을 일본은행은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조절을 뭐 어떻게 결정하냐? 누가 결정하냐? 바로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일본은행 정책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아, 통화량을 늘리자. 아, 통화량을 줄이자. 그렇게 해서 얘네들이 금융정책을 하게 돼요. 땅땅땅 하면은. 그리고 그 금융정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통화 공급량이 예를 들어서 늘어났어요. 그러면은 이제 시중에 통화가 많은 거잖아요.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 주머니 속에 돈이 빵빵해. 뭘 하겠어? 사람들이 막 돈을 존나 흥청망청 쓰겠죠? 이걸 이제 유효 수요가 늘어났다고 이제 경제학에서 말을 합니다. 사람들 주머니 돈이 빵빵 내후니까 유효한 수요가 늘어났다. 그러면 사람들이 돈을 막 쓰니까 이제 경기가 좋아지고, 대신 이제 돈이 많이 있으니까 희소성이 떨어지고, 이제 희소성이 떨어진 만큼 물가는 오르겠죠? 돈이 흔하니까. 이게 인플레이션이라는 건데, 이제 물가가 상승한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은. 두 번째로, 예를 들어서 통화 공급량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장에 돈이 줄어들었어요. 어떻게 되냐? 주머니 속에 내 돈이 없어. 내 뭐 책을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 어떻게 되겠어요? 못 사잖아. 이거를 이제 경제학에서는 유효 수요가 줄어들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뭐 그럼 어떻게 돼요? 당연히 사람들이 지갑에서 돈을 안 쓰니까 경기가 나빠지고, 이제 그만큼 돈이 많이 줄어든 만큼 돈의 가치가 높아져요. 이 100원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이제 디플레이션, 물가가 하락하게 됩니다. 물가가 내려가요. 자, 이거를 통화 공급량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걸 이용해 가지고 일본은행은 경기를 조절하게 됩니다. 이제 통화를 늘리게 되면은 금융 완화 정책이라고 부르고, 통화를 줄여버리면은 금융 긴축 정책이라고 부릅니다. 뭐야, 이거 어떻게?
뭐야? 자, 그럼 그걸 대체 어떻게 했노? 바로 첫 번째, 공개시장 조작이라는 걸 통해서 통화량을 조절하게 됩니다. 공개시장 조작이 뭐냐? 듣기만 해도 뭐 아무것도 모르겠죠? 이건 바로 일본은행이 증권을 팔거나 사들인다라는 겁니다. 뭔 소리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만약에 시장에 돈이 적고 불경기에 물가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 너무 안 좋아. 그러면은 일본은행은 이제 통화량을 늘려야겠죠? 어떻게 될까요? 통화량을 늘리려면은 이제 시중은행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은행, 우리은행, 한국으로 예를 들면은 우리은행이 가지고 있는 증권을 존나 사들여요. 그러면은 시중은행은 이 증권을 판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가로 돈을 얻었어요. 돈을 많이 받았어. 그럼 얘가 이 돈을 어떻게 할까?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요. 존나 불려야죠. 얻다가 대출도 해주고, 얻다 대출도 해주고, 얻다가 투자도 하고. 아무튼 이러면서 결과적으로 이 돈이 시장에 와 하고 풀리게 돼요. 결과적으로는 돈이 시장에 풀리며 경기가 좋아지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카이오페레이션, 줄여서 카이오페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우리오페레이션이라는 것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장에 돈이 막 흘러넘치고 막 엄청 퍼져요. 정부든 뭐든. 아무튼 돈이 엄청 흘러넘치고 경기가 막 과열됐고 물가가 엄청 올라요. 뭐 아파트 값이 갑자기 막 20억이었던 게 막 30억, 50억이 되고 이런 식으로 경기가 과열이 됐어요. 그러면은 통화량을 줄여야겠죠. 통화량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본은행이 자기 갖고 있던 증권을 시중은행에 팔아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시중은행이 증권을 돈을 주고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돈을 썼어. 그러니까 그만큼 돈이 줄어들었어요, 시중은행은. 증권을 산 대신. 그러면서 결국에는 돈이 줄어들었으니까 그 은행에, 하나은행에 돈이 줄어들었어. 그러면은 시장에 돈이 결국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돈이 줄어들면서 경기가 이제 막 과열됐던 게 안정되기 시작한다. 이것을 우리 오페레이션 혹은 우리오페라고 부릅니다. 자, 다른 방법도 있어요. 예금 준비율을 조작이란 것도 있는데, 얘도 뭐냐? 얘는 이제 그 한 가지 이거를 이용한 건데, 시중은행은 일정한 금액을, 어느 정도 정해진 금액을 일본 은행에 강제적으로 예금해둬야 돼요. 그러니까 못 쓰게 일본 은행이 이거를 강제적으로 예금하게 해놨어요. 이 일정한 금액을 예금 준비율이라 불러요. 예를 들어서 왜 이걸 해놨냐?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은행이 돈이 있어요. 돈이 있어서 이거를 막 다 빌려줬어. 그냥 끝도 없이 다 빌려줬어. 자기 돈 다 빌려줬어. 나중에 돌아올 걸 기대하면서. 근데 한 명이 저 돈 다시 돌려주세요 하면서 찾아왔어. 예금 돌려주세요 하고 찾아왔어. 지금 돈이 없는데? 그럼 바로 뱅크런이에요. 그게 파산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예금 준비율이란 게 설치되어 있어요. 일정한 금액을 이 중앙은행에 예금을 해놓도록 해놨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조작하는 거예요. 이 예금 준비율을. 만약에 경기가 안 좋아서 이제 서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 막 시중에 돈도 없고, 막 물가도 막 계속 내려가고, 사람들 주머니 돈도 없고, 사람들이 주머니 돈도 안 쓰고, 그러면은 통화량을 늘려야 되니까 일본 은행은 어떻게 하냐? 예금 준비율을 낮춰줘요. 예금 준비율이 낮아지면은 시중은행은 그 더 많은 돈을 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원래는 예금 준비율이 높아가지고 어느 정도 쓸 수 없었던 돈이 있었는데 그게 낮아졌어. 그러면은 그 뜬 만큼 부분에 돈을 자기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금 안에다도. 그러니까 얘가 이걸 불리려고 막 시중에 막 대출하고 뭐 얻다가 투자하고 이러면서 시중에 돈이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통화량이 증가하고 경기가 좋아집니다. 경기가 과열 상태여서 물가가 막 엄청 오르고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렸어. 시중에 돈 좀 줄여야겠다. 이럴 경우에는 반대로 예금 준비율을 올립니다. 그러면은 시중은행이 강제적으로 예금해야 되는 액수가 더 커져. 금액이 더 커져요. 결국에는 시중에 통화가 줄어들어요. 돈이 줄어들고 경기가 과열됐던 상태에서 점점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이걸 바로 예금 준비율 조작이라고 하는데 이걸 뭐 동시에 할 수도 있고 아까 말했던 카이오페만 할 수 있고 할 수도 있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3년 만에 이렇게 또 강의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제가 긴 시간 동안 없었던 이유는
뭐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이제 잠시 이제 군대라는 긴 악몽을 꿔가지고 이렇게 또 오랜만에 찾아뵙게 됐네요. 정말 기다려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만약 이게 이 강의가 만약에 뭐 자신한테 도움이 된다 싶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이거를 토대로 뭐 수요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가지고 만약 내 영상을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하면은 저는 제 현생을 살러 가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